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1분기에 상당히 시장이 어렵게 펼쳐졌었는데요. 뭐 연준의 긴축발 이슈, 또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여기에 동반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각종 원자재, 곡물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 모두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요보다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고 지금은 좀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측면에서도 1분기가 가장 이게 강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더 물가 상승이 흐름이 조금 더 이렇게 꺾이는 모습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주제는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역대급 수출 성장, 이번 3월 달에도 역대급 수출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한 이래 처음으로 653억 불 달성하는 수출의 그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3.6 수준. 그 정도면 완전 고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 고용이 살아난다면 미국의 소비는 그리고 제조업 기반은 좀 안정적으로 간다면 지금 수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수출이 이렇게 레벨업 해서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지만 중소형주 중심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 또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갈 경우 시장의 흐름이 또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목은요, 이런 수출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종,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의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분기 차량 인도의 그 성장을 보니까 67%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쪽에 대해서도 아직 성장이 멈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한번 이제 우리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쭉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음, 저도 이제 지난 그 시간에서도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린 영상 중심으로 이런 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내수 소비주의 흐름들이 계속 리오프닝들이 순화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뭐 여행, 항공, 화장품, 이런 뭐 카지노, 리조트, 엔터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주 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략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분기 변동수 확대 구간에서 이제 대안으로 영향력이 이제 적은 이 내수 소비 리오프닝 쪽에 주도해 갔던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납부가대 중소형주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2분기부터는 물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이런 리오프닝 주들은 일단 이제 2분기에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올 경우 매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분기까지만 이제 리오프닝 주들은 이제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 그 구간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털 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이제 물가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2분기에 협상으로 가준다면 충분하게 또 그동안 변목 현상을 받아서 가장 피해가 됐던 자동차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혹시나 소비 위축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피해가 됐던 반도체 업종 이런 수출주들이 지금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 같고 이런 대형주 저평가 구간에서 3분기 정도에는 상당히 그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이제 털 어라운드 기대감에 연관해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도적인 이제 성장 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차 전기차는 계속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성장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관련된 기업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일단 시간적인 기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트렌드 리드한 그 업종과 섹터군들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지난주 그 제가 올려드린 대로 이제 화요일 관련해서 올려드린 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예, 그 작년에 그 지난해 그 지난주죠. 근데 바이오 나포카드 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또 리오프닝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앞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전에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그 소매 판매를 중요한데 이 선진국은 이제 경제활동 우리보다 빨리 하니까 의류 쪽에 말씀드렸었죠. 의류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5G가 이제 투자 이제 프라이빗 그 5G가 이제 본격화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무역 흐름들은 계속 타고 있고요. 신고가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한센시력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류 관련해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안해서 국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이런 SJ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 흐름은 잘 타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류 판매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었고 흐름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5G 관련해서는 이제 HFR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의 흐름들 나왔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께 이제 그 유튜브 올려드리는 내용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뭐 늘팡주, 사료주라든지 먹거리, 뭐 이런 농업, 팡 아시죠? 새롭게 내가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연료 관련주, 뭐 우주항공 관련 방산주, 농업, 원전, 원자재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팡이라고 그랬었죠. IT 실적주 그전에 나무가도 뭐 급등 나왔었고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알림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관련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뭐 오늘 이제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수출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번 여기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3월 수출액이 우리 무역 역사상 최고의 달을 달성했습니다. 기숙인데 불구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죠.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에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쇼핑 시즌이 4분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조해서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에 이렇게 3분기가 가장 피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전에는 작년부터 일단 역대급이었거든요. 3월부터. 근데 3월에 537억 불인데 이번에 635억 불입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앞자리가 4였는데 이 5,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바뀌었거든요. 상당히 이거 보면서 저는 작년에도 제가 수출 증가하면서 수출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심텍부터 해서 많은 그 수출주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설레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결국은 뭐, 수출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그 주가가 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예, 뭐 테마주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진짜 실적과 이런 수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상위에 보게 되면 보시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이게 대단해 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잖아요. 2월 24일 날 침공하면서 그러면서 유가도 올라오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달성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 하루 평균 같은 경우에도 어, 이 그 제조 일수가 작았거든요. 1.5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 27억 불, 27억 불의 이상의 그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내수로 어떤 성장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출로 먹고 살고 수출로 기업 활동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주황색 선 한번 보시게 되면 수출이 가장 그 길게 갔던 때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때 우리 주황색 선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다우 지수거든요. 이건 다우 지수하고 미국 지수 확인해 봤더니 실적으로 이제 보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적이 조선 철강 쪽이 한번 그 주도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2009년도부터 전반적으로 2011년도 말까지 수출을 또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또 지수가 상당히 이제 선진국 시장보다 더 강했습니다. 차화정이 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동조화 흐름을 보이다가 한번 이제 강하게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반도체 업종 흐름 보게 되면 수출이 그 주도 섹터군들이 여기에 수출을 주도했던 섹터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 성장 구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했던 섹터군과 수출이 증가했을 때 그 증시를 주도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근거 자료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 레벨 성장 구간을 발생했다는 거고 그 아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좋아졌던 것은 결국은 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보통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이번 달 100억 불 달성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130억 불에 대한 그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점이 있었죠. 그러면 원화로 전환하게 되면 이익이 또 좋을 수 있겠죠. 매출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분기에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원화로 전환하면 이제 그 한차익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하고 34%, 석유화학도 14%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근 이제 저점에서 조정 났을 때 보자고 했던 게 어, 기억 나실 것 같은데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송원산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 NCC 이런 ECC 같은 기업은 유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부담이잖아요. 원가 근데 여기에 첨가제를 공급하는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최근에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호황이 오면서 가동률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제를 더 공급을 많이 하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 부분에서 송원산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단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19,000원대에서 2만 지금 4,500원까지 35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쪽, 실적이 되잖아요. 작년 제가 그 재무제표도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작년에 1,000억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이때 설명드릴 때도 4천억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넘기 때문에 상당히 싼 거죠. 제조업 기반에도 하더라도 근데 올해 더 좋아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1,400억 정도니까 상당히 저평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 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알려드릴 정보인데 여기에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BH도 마찬가지죠. BH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으로 수출하고 연결해서 실적이 기반되기 때문에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었고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송호산업은 이 역대급 관련해서 직접 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연결해서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서 이제 48%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그 판매되면서 좋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임 때문에 약간 최적화 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일단 판매는 잘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판매가 되면서 44%, 컴퓨터 관련 부품 관련해서도 33, 2차 전지는 8% 정도. 그러니까 총 13개 품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에서 반도체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신성장 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시리테 반도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수율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24% 성장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삼성이 빨리 수율만 딱 잡아버리면 진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막 들썩이면서 급등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까지 나온다면 엄청난 성장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부분은 기판주도 좋잖아요. 비메모리 쪽, 뭐 대덕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좋았잖아. 심텍 이런 기업들이 좋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소재, 후공정.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가 그동안 뭐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이오 테크니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9만 원대에서 조정가 나왔었죠. 여기까지 올라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 뭐 시장 때문에 내려왔으면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흐름 이유가 있는 거죠.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징 쪽에 관련해서 계속 장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뭐 이런 이미지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이오 테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공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기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네. 네. 일단 비메모리 쪽 한번 이제 패키징인데 일단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또 한번 패키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패키징 하는데 그 칩하고 연결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기판이 되겠죠. 이게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덕전자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아까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 기판을 이제 반도체에서 공급하면 에이퍼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겠죠. 하나의 이걸 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르는 게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르는 레이저로 자르게 되는데요. 이 레이저로 자르는 이 장비를 이오 테크니스가 만들죠.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칩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패키징 할 때 바로 이제 지금 이제 플립칩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바로 칩에서 아래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이 패키징 쪽 솔더볼 아시죠? 플립칩 방식의 BGA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판들이 지금 대세잖아요. 부조가 해서 이 기판에다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패키징 하게 되는데 여기에 뭐 구멍을 뚫는 드릴링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또 여기다 만들고 나서 다킹도 합니다. 나중에
패키징하고 나서 이름도 써야 되겠죠. 어떤 제품인지. 네, 그런 이제 바킹하는 장비도 만드는 게 ESR입니다. 일단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드리면서 이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72%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안 좋은데 이제 72% 좋아지고 있다니까 배터리 소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가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SSD, 랜드 쪽이 좋다는 겁니다. 서버 쪽이 계속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부터 데이터 센터, 나중에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올릴 장소, 그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담는 게 이제 낸드 쪽하고 이제 SSD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쪽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도 그 수출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이제 잘 나왔던 것처럼 고정 가격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7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보시게 되면 OLED 소재 관련해서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스 첨단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죠. 저점에서 올라온 이유가 이 OLED 쪽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서 이유를 말씀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에서 낸드를 주목받은 이유가 뭔가 봤을 때 반도체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 그 하악하고 이쪽 연결해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네, 한번 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에서 보시면 AI 빅데이터 확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이제 풍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실적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낸드 쪽 이게 보통 이제 D램 쪽은 지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제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부터 이제 치고 나가느냐가 D램 쪽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낸드 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정 가격 보시게 되면 올랐습니다. 계속 4.2달러에서 4.8달러까지 올라왔고 이건 고정 가격이고요. 네, 근데 현물가 같은 경우는 50% 최근에 이제 상승률 보면 50% 가깝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상당히 낸드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경쟁사 키옥시아 같은 경우 어, 지진 때문에 또 라인의 오염 때문에 뭐 식각 공정이 오염되면서 이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그 품귀 현상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먼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찾으면 낸드 쪽을 먼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낸드 쪽에서 이제 노광 공정이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35% 들어가고 생산 시간도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각 공정에서 이제 그 있지만 노광 공정은 쉽게 말해서 그 포토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포토 사진을 찍는다 보시면 돼요. 사진 찍는다. 뭘 찍는가? 회로를 찍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갖가지 이제 그 부품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다양한 뭐 저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품들 우리가 그 라디오를 뜯어보면 그런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초창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회로로 그려 넣거든요. 이걸 복잡하게 다 그려 넣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설계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그 애플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대표적인 CPU 쪽의 반도체는 다 인텔에서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예, 자기 회사에 맞는 부분은 아니었겠죠. 100%.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반도체를 해서 어, 설계를 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예, 그 파운드리 기업에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이쪽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삼성이 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이렇게 설계를 받아서 이탁 생산을 해주면 가격적으로도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파운드리는 수주를 그대로 받아서 공급해 주는 거니까 큰 영향도 없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삼성이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관련해서 이제 회로를 그려주는 예, 그 공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처럼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어때요? 어때 레미콘 차량에 가서 거기에 이제 이런 네, 시멘트라든지 연결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층층 매 이렇게 1층, 2층, 3층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특히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있잖아요. 예전에 뭐 128단 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성능이 높아질수록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싼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에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층층이 그냥 회로를 그려 넣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아파트처럼. 예, 그런데 이제 그려 넣을 수 없으니까 포토로 예, 포토 우리가 사진 찍는 것처럼 그 기술로 그려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려 넣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손으로 예, 뭐 이렇게 말 모양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거와 똑같은 기술 그 원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반도체 들어가는 이제 에이퍼입니다. 실적으로 에이퍼고요. 예, 이거는 에이퍼죠. 에이퍼에다가 이제 뭐 공정이 이제 거쳐왔겠죠. 쭉 거쳐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회로를 이렇게 마스크 기능을 갖고 있겠죠. 예, 보통 우리가 그 보면 이렇게 마스크에 여기에 까만 쪽이 이제 그 빛이 이제 내려가서 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 위에서 빛을 쏘게 되면 예, 그 부분만 이제 투과돼서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투과됐을 때 여기에 이제 회로가 그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감각액이라고 합니다. 감각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포토레지스터. 예. 우리 한자로 보면 감각액. 예.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깔고 그에다 감각액 해서 빛이 쏴주게 되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는 여기서 빛이 쐈을 때, 위에서 쐈을 때 예, 이 감각액이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빛 쐈을 때 이 부분만 이게 뭐랄까 빛이 안 받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포지티브로 하고요. 반대로 빛을 쐈는데 이 부분만 감각액이 남도록 하는 게 일단 네거티브 어떤 이제 현상의 그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쏴서 그 부분만 남게 만드는 거죠.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토레스트, 회로를 그 패턴을 그려주는 예, 그런 이제 그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회사가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공급하는데 그 낸드 쪽하고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쪽 소재에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번에 이제 제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저점에서 한번 보자고 이제 이런 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만 1,000원대에서 올라왔습니다. 한 4만 원을 4만 1,000원, 500원, 4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만 원 정도 올라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린 흐름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3D 쪽 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3D 낸드 관련해서 이제 포토레스트 세계 점유율 면에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실적도 이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털 어라운드 그 좀 더 증가한 모습 보였었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4분기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300억, 308억 정도 이익이 났다면 400억, 매출도 한 37%, 네,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사도 수혜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D 센싱, 아니 3D 낸드 쪽에 관련해서 소재, 포토레스트 관련 세계 1위 기업이고 EV 공정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EV 관련해서 EV가 노광 공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노광 장비 EV 그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V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공급하는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D램 또 이렇게 뭐 파운드리 연관된 부분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향후에는 지금 이제 TNT 도전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2차 전지, 네, 소재 관련해서 노스볼트의 이제 향후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대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스볼트 이제 스웨덴에 이제 그 있는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기업이라서 상당히 이제 고성능 하이 니켈 배터리에서 꼭 쓰여져야 되는 그 도전적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면 나노 신소재가 여기에 CNT 도전제 이렇게 공급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동진 세미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연결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 쪽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좀 네, 많이 조정을 보였는데 실적으로 보면 내년보다 작년보다는 더 잘 나옵니다. 역대급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점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쪽의 장비 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낸드 쪽이 결국 이제 가격적으로 만약에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타는 상황들이 연출 계속 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경쟁사가 가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조금 수익성 위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증설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상공장하고 연결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밀어놨기 때문에 이 비어가는 1분기에 그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낸드 쪽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삼성도 중국 쪽에 낸드를 보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향후에는 뭐 사공장 연결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테일러 공장 새로운 이제 투자를 하죠. 테일러 공장 관련해서 투자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 장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테스트를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입고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그 신규 매출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한 어떤 재료 역할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지금 장비 회사들이 이전 장비만으로 이제 그 어떤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매출과 고객 다변화를 좀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낸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서 37,700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번 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또 이어져 또 큰 수익을 또 거뒀던 만큼 또 이번에도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년, 7년도까지 한번 호황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낸드가 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월봉상 흐름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낸드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수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72% 전기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제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 잘 팔고 있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저 싼 차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비싼 차를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일단 긍정적 부분이고 자동차와 연결돼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보면 2차 전지 그리고 부족인 인터넷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또 뭐 앱툰도는 뭐 기본이고 또 네이버가 잘하는 부분이 이제 일단 이런 그 스토어 부분이라든지 앱툰 사업에서도 상당히 일본 쪽에 그 라인이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같은 이제 SNS가 상당히 잘 이렇게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 어떤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네이버도 해외 쪽그 진출이 본격화된다면 상당히 이제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이제 확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일단 그 니켈 가격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CM 기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부담감 상당히 있었습니다. 완전 급등 나왔거든요. 급등 나왔잖아요. 보신 대로. 근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까 유가 흐름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예, 아직은 이제 완전히 꺾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차트를 보시면 뭔가 이쪽에 매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올라올 경우는 이제 그 급등 변동성을 키운 거죠. 매물 상당히 크거나 저항이 된 겁니다. 올라오면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가지만 일단 이제 여기에 세력들이 다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저항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쭉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예, 한번 투기 세력들이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해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제 수익하고 나서 넘기고 넘어간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로 보시면 일단 원자재 쪽의 흐름들 볼 수가 이렇게 니켈 가격의 흐름들이 좀 그래도 안정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최근 뭐그 대두 가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 네 빠지고 있죠. 솔직히 네 빠지는 모습이나 제일 마지막 빠지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 유가 올라가고 뭐 천연가스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 뒤따라 올라가면 순서대로 예, 한꺼번에 가지 않고 뒷돈 막 이렇게 돌잖아요. 뭐 자금이 이리 갔다 옮겨가지니까 네, 그런 현상인데 일단 이제 이렇게 니켈 가격이 좀 빠지는 점. 예, 그래서 어, 그 가장 그 원자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작용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판가 증가가 좀 용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계약에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가 올라갈 경우 그래서 판가로 전이 그 계약상 계약을 하게 되죠. 그 소재 기업하고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하고 계약했을 때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몇 개월 차이로 이제 적용받기 때문에 일단 판가 전이가 이제 양극재 업체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음극재가 13%, 분리막이 13, 뭐 전해질이 11%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극재 시장은 상당히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좀 딸리는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LNF가 올라왔던 것처럼 그만큼 양극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판가 전이에는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NCM 가격 추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전가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가 전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들은 어느 정도 이제 1분기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축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1분기였습니다. 1분기 이렇게 가장 어렵고 전쟁 터지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올라갔잖아요. 가장 극심하게 힘들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꺾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될 것 같아요.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에코프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전에도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도 한번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들 어, 말씀을 좀 드렸던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회사가 자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 탄탄한 회사라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쥐주사입니다. 하이니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상장해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기업 보면 이제 아까 HN 있고 에코프로 HN 있고 또 여기 안 나온 게 에코프로 A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흐름이 딱 밸류체인이 딱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폐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연결되겠죠. 리사이클 공정 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이 자회사로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래서 나중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기대되고요. 여기서 재활용을 해서 항산화 용해를 통해서 리튬 전환 공정이 필요하죠. 항산화. 그 공정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니켈하고 코발트를 공급을 하고요. 또 양극재에서 가장 큰 게 전구체죠. 비중이. 소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구체 공정에서 에코프로 G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니켈, 코발트를 이용해서 양극재를 공급받아서 에코프로 BM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밸류체인이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있지만 각 에코프로 BM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 GM도 증설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하니까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비상장. 에코프로 이 회사들이 상장하면 그만큼 가치는 커지겠죠. 또 증설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겠죠. 에코프로 BM이 그 배터리 이 양극재를 만들어 공급하고 늘릴 만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공급 체인도 같이 크겠죠. 크게 같이 크게 되면 그만큼 또 지주사 에코프로는 더 커지겠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하면 아시는 것처럼 뭐 LG 엔솔 뭐 상장하면서 수급도 뺏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경영진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식 관련해서. 근데 일단 교체가 됐죠. 그 부분에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최근 LNF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그 어떤 기업이잖아요. SK온하고 이제 삼성 SDI 주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동안 원자재보다는 성장성을 보좌하는 이제 시각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SK 그 부분까지 연결해 있기 때문에 참 유럽 시장하고 연결된 점 있죠. 최근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놓고 이제 항상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일단 이전처럼 막 엄청난 어떤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특정 수준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연결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그동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재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던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제 캠포 라인 쪽이 1.6 기가 와트시 정도
의 그 캐파인데 이제 이게 이제 상반기에 가동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아요. 화재 때문에 있던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증설된 부분이 얼마나 가동되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 올해 이제 상반기 쪽에 가동된 기대되는 부분이 캡 6 라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가동하는 공장 이름인데요. 예, 그래서 3.6 기가와트시 가동이 되고요. 또 이제 내년 1월 달에 1분기에 가동하려고 했던 캡 네, 5 라인이 이제 3기가와트시인데요. 상당히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올해 4분기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1,000억대 이익이 났거든요, 실적으로. 근데 올해 그 새롭게 가동되는 쪽을 보게 되면 더 캐파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공격적으로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한 55기가와트시, 50기가와트시 이상 지금 증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0기가와트시 이상,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7.7기가와트시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올해 투자할 2022년도에 투자를 이제 헝가리 쪽에 지금 9천억대 이상 투자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이번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가동을 맞추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서 큰 연결되는 부분인 거. 그러니까 올해도 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30, 예상하기는 뭐 130에서 140 성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의 그 어떤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양극재 관련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향후의 증설까지 본다면 일단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 부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올리디 쪽, 네, 세 번째, 연결해서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대급 수출 관련 반도체, 어떤 이제 저점 기회 요인, 그리고 테슬라의 힘,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 구조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2022년 OLED 쪽도 이제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관점 보시면 되는데요. 모멘텀을 찾아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그 삼성이 이제 그 컨트롤 OLED TV 그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큰 화면 관련해서 양산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관련된 기업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그래도 한 6%대 올라왔습니다. OLED 쪽이 본업이었고요. 이 전지막, 동막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관련해 투자를 하고 있죠. 이익은 아직 안 나오지만 이 회사가 진짜 강하게 올라갈 때 언제냐면 다른 회사, 일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스 삼산 소재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유상증자에서 어제인가 최근에 며칠 전에 골리락 했는데요. 네, 아마 5월 달에 한 400 몇십만 주가 상장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나노 신소재하고도 연결돼 있죠. OLED.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2분기에는 삼성이 이제 모멘텀 되는 게 이제 IT용 그 투자를 계속 못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드 투자할 경우 관련주들, 장비주들,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덕산 네오록스, 아까 말씀 솔루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그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죠. 아이폰이 그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성수기에는 이제 뭐 덕산 네오록스 아까 말씀드린 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소재 관련해서 공정 필름 쪽 LS 세미콘이라든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덕산 네오록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이유는 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4분기에 그 내년이라든지 이제 애플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SR 기기를 공개한다면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결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S 세미콘,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이 이제 LS 세미콘, 그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연결점이 더 강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모멘텀 측면 이렇게 일정이 있다.
향후 아까 IT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OLED가 이제 스마트폰 중심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노트북에도 들어가고요. 네, 이게 모니터도 바뀌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서 빛을 통해서 안에서 LED를 기반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빛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LED 등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눈이 안 좋게 필요하겠죠. 근데 디스플레이 OLED는 그런 그 형광 물질로 빛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훨씬. 그러니까 LCD 대비해서 어떤 피로도가 반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집중력도 있겠죠. 무게도 가볍고 전력 소모량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IT용 OLED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보면 이 정도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지만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쓰이게 되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거보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2분기 정도에 투자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하면 장비는 뭐 AP 시스템, 덕산 네오록스, 소루스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네, 관련된 기업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에서 다 OLED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플렉서블 뭐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는 이제 아이패드, 맥북,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용량은 많죠. 몇 억대 팔지만 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또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스마트폰 용량만큼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2024년도 이렇게 2025년도에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OLED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볼 수 있죠. 그만큼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메타버스를 연결해 주는 거는 이제 SR 기기이기 때문에 SR 기기 관련해서 OLED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응답 속도가 선때 빨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LCD로 통하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VR 같은 거 쓰면 어지럽거나 토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제 이 반응 속도에 빨리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OLED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OLED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녹스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조정 기관 오게 되면 뭐 내려온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근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조정 나왔을 때를 일단 봐야 되고 아까 LX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이니까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조정이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정에서 올라가지 않은 거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있는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 이 기업도 작년에 뭐 크게 한번 이제 그래도 수익을 좀 거뒀던 이제 그 구간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우리가 관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중국 삼성하고 중국 쪽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셧다운 되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안 팔렸죠. 중국 스마트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도 이제 예상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될 것 같고 3분기에는 또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삼성이 투자할 경우에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소재 관련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 저점에서 본다면 이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OLED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것도 인사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반도체, 2차전지, OLED 성장주에 대한 부분, 수출의 성장과 연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잠깐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음, 이번 그 프로모션 관련해서는 이제, 어, 그, 여러분들께 이제 할인 1개월에 33만 원인데 22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해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식 투자, 교육이 제가 8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서 네, 보시게 되면 PPT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어, 예, 제가 이제 8강에 대한 뭐 추세 매매법, 캔들의 비밀, 보조지표 활용 방법, 쉬운 세력주 표창하는 방법, 이런 방법 그 4강하고 또 이렇게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내용들 뭐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도 볼 수 있도록 반응 방법,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기를 만들어서 수급 단타 검색기 만드는 방법도 그 7강에 그리고 나머지는 8강은 이제 테마주, 계절 뭐 여러 가지 이슈 테마주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연결돼서 이거는 이제 제공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정식 매매는 이렇게 단기, 스윙, 중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채팅 관련해서 채팅방 화상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마감 리뷰 영상은 매일매일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가 서비스 관련해서 아침에 전략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종호 마감 시향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항상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장 전략 문자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서 보내드리고 실적으로 이제 보시면 음, 네, 이런 내용들 모닝 브리핑 관련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보고요. 전략도 연결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 보시게 되면 쭉 하게 되죠. 이걸 제가 기록할 때 보면 5월 달부터 쭉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대로 다 보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도 브리핑 관련해서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 아침에 이 관련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공포지수 꺾일 때도, 시장 꺾일 때도 제가 공포지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네, 예, 똑같이 기록할 때 그대로 다 있죠. 네. 예, 기록 다 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월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자이언트 밸류 특강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1개월에 2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ARS 결제 번호가 이제 1668-4735니까요. 예, 관심 있는 분들 또 적어 놓으시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또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림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